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제가 말씀드린 이 공룡 이름들이 생소하신가요?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셨다면 공룡의 흥미를 갖고 공룡 이름을 줄줄 읊는 시기를 겪었거나 또는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걸 텐데요. 바로 그 공룡이 올해로 연구 200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화석 분석 기술과 3D, 즉 3차원 모델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미지의 생명체 같은 공룡, 충청은 오늘도 공룡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이항재 지질박물관장 모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의 과거 생물들의 흔적을 찾아서 지구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는 지질박물관 관장 이항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서 공룡 연구가 시작된 것이 올해로 무려 200년이 되는 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자시기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0년 전 1824년에 영국의 지질학자인 윌리엄 버클랜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메갈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이름을 처음 짓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네. 200년이 이런 것이 지금이고요. 예. 그거를 기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공룡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또는 전시 같은 것도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네. 참 흥미롭고 즐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18년 후에 1842년으로부터 또 200년이 지난 해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룡이라는 이름이 처음 만들어진 지 200년이 전에 되어서 그때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장님은 올해가 공룡 연구의 200년이니까 나름 이제 즐겁게 또 보내시는 한 해가 되시는 건데 세계적으로 공룡 연구 200년이 되는 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룡 연구는 얼마나 됐을지 또 공룡 화석 발굴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네, 공룡 화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처음 공룡이라는 화석이 알려지게 된 게 1972년에 하동에서 공룡 알 화석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보고가 되고 네. 점점 우리나라에도 공룡 화석이 나오는구나 하는 게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게 그때 발견된 그 알 화석인가요? 저거는 전남 보성에서 발견된 공룡알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남 하동에서 발견된 공룡알을 했었고 그 공룡알이 처음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러던 것이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점점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예를 들면 경남 의성 지역에서도 예. 공룡 다리뼈가 발견되게 됐었고 그리고 공룡 이후에는 공룡 발자국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바로 경남 고성 지역에서 지금도 많이 아시는 상조감 지역에 이제 그 공룡 관광단지가 지급되는데요. 예. 그쪽에 가시면 해안에 무수히 많은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공룡 발자국 산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 이런 데를 비롯해서 많은 공룡알 및 공룡 발자국 그리고 네. 전라도 같은 데서는 최초의 공룡 우리나라 이름이 붙어있는 코리아노사우루스라는 공룡 화석도 발견되고 예. 경기도 화성에서는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공룡 화석도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관련된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예. 앞으로도 계속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2억 년 전에는 공룡이 이제 분명히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지질박물관이라는 곳 그렇다면 이제 관장님이 나오셨는데 공룡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지질박물관은 주로 공룡 연구를 하는 곳인가라는 싶기도 한데요. 지질박물관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지질박물관은 여기 대덕 연구단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네. 그 연구기관들 중에 하나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설립한 박물관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단층이나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네. 심지어는 최근 들어선 저기 달에서까지 자원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누리를 아시죠? 지구를 벗어나는군요. 네, 예. 다누리에 지금 달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탐사하는 장비를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부착해서 조사 중이고요. 그곳에서 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암석이나 광물이나 화석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질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몇 억 년 전 지구에서 살았던 뭐 고생물부터 해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분야들, 뭐 지구 바깥에 있는 심지어 달에 있는 그런 뭐 광물이라든지 여러 암석,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게 이제 지질자원연구원 또 지질자원박물관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양재 관장님께서는 이제 주 전공 분야는 척추 동물 쪽인가요? 네, 척추 고생물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고생물학 어렵네요. 네. 척추 고생물학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뭐 관련해서 화석도 연구하고 계시는데 공룡 연구가 200년이 되었고 관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20여 년 정도를 그 연구에 기여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연구 방법도 많이 변해 왔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공룡의 모습도 덩달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중앙과학관에 좀 가보셨을 텐데. 국립중앙과학관요. 네. 네, 중앙과학관에 지금 많은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게 있죠. 바로 자연사관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홀로 딱 들어가시면 중앙에 공룡들이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네. 예, 혹시 한 10년 전쯤에 거기 서 있는 공룡들 중에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예.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한 10년 전쯤에 어디에 어떤 자세로 전시가 돼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큰 공룡 화석이 내부에 딱 들어가면 눈에 띄는 게 있는 거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모습까지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변화가 있었나요?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중앙과학관 한 2층에 올라가면 그쪽에 이제 자연사 관련된 화석 관련되는 전시관이 구성이 돼 있었고 거기 알로사우루스가 서 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의 자세와 다르게 마치 캥거루 아시죠? 네. 캥거루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자세를 보면 꼬리를 땅에다 딱 지지하고 뒷다리로 버텨서 서 있는 자세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 저 모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게 제가 과거에 찍었었던 바로 현장 사진입니다. 저건 이제 과거의 모습.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당시에도 저 전시 사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바꿔볼 수 없을까 해서 제안을 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에 중앙과학관에서 새롭게 자연사관을 만들면서 많은 화석들과 함께 공룡들도 더 보강을 하고 예. 기존에 저렇게 고전적인 자세로 돼 있던 알로사우루스도 지금의 변화된 자세를 보시면 저것처럼 꼬리를 땅에 끌지 않고 마치 들고 있었네요. 예, 네. 마치 달려나가는 자세로 저렇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로사우루스가 그러니까 캥거루처럼 이렇게 그냥 손 들고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처음에 공룡이라는 존재가 워낙 거대한 이제 그렇죠. 파충류 같은 동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공룡이 저 거대한 덩치를 어떻게 지탱하면서 걸어다니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몸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그러다면 두 다리만으로 걸기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됐겠죠. 그래서 저 아주 굵은 꼬리를 땅에다가 딱 질질 대놓고. 끌면서 네네. 다녔을 것이다. 당시에 다니고 있던 여러 가지 악어라든지 지금 살아있는 악어라든지 도마뱀 같은 걸 보면은 다들 땅에다가 그렇죠. 꼬리를 끌고 딱딱.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계속 화석 같은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로사우루스라든지 이런 공룡들을 비롯해서 다른 공룡들의 발자국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발자국에 꼬리를 끈 흔적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고 꼬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끌려간 흔적이 없다라는 네, 거군요. 지금도 화석에. 악어라든지 그런 애들이 걸어간 흔적을 보게 되면 분명히 꼬리를 끈 흔적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화석 발자국에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좀 더 이 공룡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더군다나 알로사우루스 같은 이런 육식 공룡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심지어는 파충류 같이 흔히 이제 냉혈 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흔히 이제 찬피 동물이라고 옛날에 말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변온 동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의 새라든지 인간과 같은 포유동물 비슷하게 항온성인 동물인 아주 역동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자세 또한 지금과 같이 변하게 된 것이죠.
꼬리를 들고 네. 민첩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네. 뭐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연구 방법들도 점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화석 하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엑스선을 이용해서 뼈 속 내부를 투시를 한다든지 뼈의 단면을 봐서 그 공룡이 어떤 성장 단계를 거쳤는지도 알게 되고 또 심지어 머리를 잘라보지 않고도 그 속에 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뇌신경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생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네, 개발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연구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워낙 이제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진 거네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알아가긴 하지만 네. 사실 이미 공룡이 사라진 지는 6,500만 년이라는 시절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룡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100%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완전히 알기는 어렵다. 예, 완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점점 더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실체에는 다가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발굴되고 있는 화석들인데 이양재 관장님과 또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공룡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데이노케이루스라고 좀 생소한데요. 어떤 네. 공룡인가요? 예,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이 처음 발견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거대한 팔밖에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수수께끼에 쌓였고 모든 공룡학자들이 몽골 고비 사막 가면 그 실체를 밝히기를 바랬었던 팔만 공룡이었거든요. 발견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거대한 육식 공룡이 있을까 생각했었던 것인데 제가 그 2009년 한국 몽골 국제 공룡 탐사에 그 참여를 하면서 네. 당시 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 그 공룡의 실체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처음 발견됐었던 것은 굉장히 이제 도굴되었던 지역이었었는데 그곳에서 그 화석지를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데이노케이루스 바로 왼쪽 팔 부분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나머지 화석들도 나머지 그러니까 데이노케이루스의 그 본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도굴된 곳이다 보니까 머리하고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도굴꾼들이 훔쳐간 상태였어요. 네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해도 굉장히 충분한 성과였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실제 실험실로 반환이 돼서 연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었었던 머리와 나머지 발 이런 부분들이 그 유럽에서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도굴돼서 나간 어떻게 건데요? 네. 흘러가서 유통이 되던 것이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네. 이게 혹시 데이노케이루스가 아닐까 하는 제보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 저희가 발견한 것과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았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현장에서 그 데이노케이루스의 발가락뼈 하나를 흘리고 온 거를 찾았었습니다. 그 몽골에서요? 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시에 유럽에서 발견됐었던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부분만 빠져 있던 거예요. 와. 나중에 그것이 몽골 정보로 그 다행스럽게도 반환이 됐는데 네. 반환해서 그 빠진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한 발가락과 딱 맞춰보니까 맞춰보니. 정확하게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의 모습을 찾게 돼요.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거의 전체 골격을 확인하고 이 공룡의 실체를 밝히게 됐던 것이죠. 데이노케이루스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양재 관장님의 역할이 아주 컸던 거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발견을 했던 것이 1차적인 것이었지만 네.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운과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흔하진 많은 않은 경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공룡 화석이라는 게 전체가 머리부터 뭐 꼬리까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인데도 어떻게 화석만 또 일부만 보고 어떤 공룡인지를 연구자들은 알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럼 일단 요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회색 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 보이실 텐데 네, 말 그대로 덩어리같이 네. 보이는데. 그냥 보면은 어디서 굴러다니는 자갈처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도대체 이게 뼈의 모양인가요? 네. 이거는 실제 공룡의 뼈를 3D 스캔한 다음에 똑같이. 그리고 3D 프린팅한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든지 크기는 똑같습니다. 딱 봐도 어떤 뼈인지 그냥 보면은 자갈처럼 보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뼈를 보고 이게 바로 몽골 고비 사막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대형 육식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 타르보사우루스의 발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발목입니까? 네, 이게 근골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쪽 위에 오목하게 파여 있는 이 부분 위로 종아리뼈가 위에 올라가서 이 밑을 받치고 있는 뼈예요. 네네. 이 밑으로는 발뼈가 이어지고 있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뼈의 각각의 형태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뼈만 보고도 어떤 전체 형식을 공룡의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여드리면 네, 여러 또 뼈 모양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노케이루스의 척추뼈입니다. 그 중에서도 꼬리 척추뼈인데 지금 요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네, 요거 두 크게 개는 달라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맞네요. 바로 요 뒤에 이어지는 척추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척추로 돼 있어서 예. 이 척추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가 딱 있습니다. 네. 중간에 몸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게 동그랗게 원통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위로는 척수가 뇌로부터 굵은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양옆으로 뻗어 있는 날개 같은 게 있고 네. 그리고 위로 칼날처럼 솟아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척추의 구조이고 여기에서 조금씩 변형이 생긴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척추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 이거는 또 그 데이노케이루스의 목뼈거든요. 목뼈인데 그냥 보면 완전히 다른 뼈처럼 네. 보이지만 이것도 기본 구조는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요 위에 볼록 솟아나온 요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위에 솟아있는 칼날 같은 뼈가 변형된 것이고요. 그리고 양옆의 날개들은 이렇게 작게 돌출돼서 요 아래로 고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에 척추를 중심으로는 뼈가 있고 또 척수가 지나가는 구멍도 있죠. 예. 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걸 다 아시나 신기하기도 한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뭐 관장 역할도 하고 계시지만 공룡 연구는 이어가실 것 같거든요. 계획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이번 8월 달에도 다시 공룡 탐사를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몽골 고비 사막에 8월 말부터 한 2주 정도 기간을 잡고 또 찾아가게 될 텐데 또 가서 어떤 화석을 발견할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좋은 결과가 또 얻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네. 얻어진 것들을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질박물관에서도 많은 뭐 컨텐츠라든지 전시로 활용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네. 공룡 화석이 관장님 딱 기다리고 관장님 눈에 딱 띄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를 밝혀 미래를 여는 연구가 공룡 연구가 아닐까 또 싶은데요. 이번 주말엔 지질박물관부터 국립중앙과학관까지 공룡 화석과 함께 2억 년 전의 지구를 한번 만나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자, 충청은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200년 역사에 비하면 짧다면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세계 학계가 주목할 만큼 활발하고 다양한 공룡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더욱 유의미한 공룡 연구들이 이어지고 그 연구가 과학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